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는사란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부업인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PPT 부업입니다. PPT를 대신 만들어주는 부업이에요. 제가 만들어보니까 약 12만원 정도에 받을 수 있는 PPT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만드는데 제가 약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목표 수익은요 건당 12만원으로 잡았고요. 소요 시간은 제가 걸린 40분 이렇게 적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PPT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일거리는 어디서 따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난이도 보겠습니다. 난이도는요 5점 만점 중에 하나, 둘, 셋, 3점입니다.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디자인을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차피 템플릿을 이용할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부업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돈을 받는다. 두 번째, 개요를 잡는다. 세 번째, 만든다. 네 번째, 보완한다. PPT 만들어달라는 분의 의뢰를 받아서요 각 페이지당 어떤 내용을 넣을지 개요를 잡고 만들면 됩니다. 이때 만드는 방법은 PPT 만들어주는 AI가 있어서 이걸 사용할 건데요.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완은 해서 넘겨주셔야 돼요. 그걸 마지막에 해주면 끝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돈을 받는다. 먼저 PPT 부업으로 받을 수 있는 단가를 알아야 돈을 받겠죠? 보여드릴게요. 한 분은 한 페이지 기준으로 11,000원을 받고 계시고요. 기본 퀄리티의 최소 금액입니다. 조금 더 요구사항이 있거나 퀄리티가 있는 페이지라면 한 페이지당 16,000원 이상의 단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기본 이상의 퀄리티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각화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별도의 디자인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하는 방법 부분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다른 한 분의 예도 봤는데요. 한 장당 10,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도형이나 그래프가 있는 중급형 페이지부터는 한 페이지당 15,000원 이상을 받고 계시네요. 예시 단가를 기준으로 보면 한 페이지당 10,000원에서 15,000원 선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PPT를 제작할 때는 평균적으로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이상을 작업하게 되는데요. 만약 10페이지 PPT를 최소 단가인 페이지당 10,000원만 계산하더라도 한 건당 10만원 정도의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단가를 어디 가서 따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네이버 카페 활용이에요. 이 카페는 여러 프리랜서 분들과 일거리를 주는 분들 모여있는 카페예요. 디자인 관련 외주를 의뢰하거나 반대로 PPT를 디자인해줄 수 있다고 홍보할 수 있는 카페입니다.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면 일거리를 따낼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는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단가가 좀 낮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블로그 활용입니다. 여기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 블로그에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PPT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내 블로그에 글을 써서 홍보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거리를 땄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PPT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볼게요. 보통은 의뢰인이 PPT를 만들 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문서 형태로 줄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PPT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시로 제가 블로그 마케팅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블로그를 대신 써주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부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매달 말에 한 달간 돈을 받고 써준 이 블로그에 어떤 걸 썼는지 그걸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통 우리가 PPT를 만들어서 주는데 그걸 만드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블로그를 대신 써주고 돈 버는 부업은 제가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PPT를 만들어 볼게요. PPT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요, 개요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 개요를 AI가 도와줄 겁니다. 바로 감마 AI라는 사이트예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구글에 가서 감마 AI를 검색하면 이런 화면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한 후에 가입하기를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가입은 뭐 원하시는 거 편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구글로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로그 마케팅 보고서를 주제로 PPT 개요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AI로 만들기를 누르면 오늘은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에 3가지 종류의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몇 개의 카드를 생성할 건지 그리고 뭘 만들 건지 설명하는 란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카드는 의뢰인이 PPT 몇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지를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만들 건지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의뢰인이 나한테 맡긴 주제를 적어주시면 돼요. 프롬프트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카드 개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드의 의미는 PPT 장수를 의미합니다. 일단 저는 5개의 카드로 선택을 했어요. 제가 수학학원
원장님한테 블로그를 대신 써줬다고 치고 그 학원의 이번 달 블로그 마케팅이 어땠는지를 보고하는 그 성과 보고서를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개요 생성 이렇게 눌러볼게요. 윤곽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글의 개요인데요. 아까 프롬프트 선택했던 5개의 카드로 개요 구성을 해줬습니다. 근데 표지까지 포함돼서 총 5개의 카드로 구성되기 때문에 저는 표지를 제외하고 5개의 장으로 만들고 싶어서 총 6개의 장으로 변경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시 프롬프트에서 6개의 카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개요가 잡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만약 이 AI가 만든 개요가 좀 마음에 안 드시면요, 프롬프트 제목창 옆에 윤곽선 재설정이라는 화살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개요가 다시 설정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개요가 다 만들어질 거고요. 한두 개를 수정하고 싶다고 하면 개요를 직접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고급 모드를 선택해 볼게요. 고급 모드는 프롬프트를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드 같은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컨텐츠는 텍스트 내용을 생성, 응축, 보존 이렇게 3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성은 말 그대로 개요의 내용을 채워주는 기능을 하고요. 응축은 좀 더 간결하게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은 원본 컨텐츠가 있다면 그걸 그대로 유지해주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일단 제목만 입력한 다음에 개요를 자동으로 생성했고 컨텐츠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컨텐츠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카드당 최대 텍스트 수는요, 글을 짧게 할 건지 보통으로 할 건지 세부 단락으로 상세하게 할지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쓰기 대상에는 이 PPT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톤은 PPT의 분위기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직접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그 키워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컨텐츠 개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수정을 해줬어요. 개요가 잘 잡혀야 의뢰인이 전달한 내용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AI가 추출한 개요를 확인하고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가볼게요. PPT 표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5장의 카드로 개요를 구성했잖아요. 먼저 제가 만들려고 하는 개요와 그에 맞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한 달간의 블로그 현황. 두 번째, 노출 키워드 분석. 세 번째, 블로그 조회수 변화. 네 번째, 성과 보고 요약. 다섯 번째, 다음 달 목표입니다. 일단 이게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이해하셔야 제가 PPT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한 달간의 블로그 현황에서는 이번 달 기획한 키워드를 알려줘야 됩니다.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단어예요. 내가 지금 블로그를 대신 써주겠다고 맡았잖아요. 이때 그 업체의 블로그에 어떤 단어를 기준으로 글을 써줄 건지 그걸 기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업체 블로그에 맞는 키워드를 한 달에 몇 개, 어떤 키워드로 발행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안내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방문자 수와 뭐 페이지 뷰, 그리고 체류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봤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알려주면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출 키워드 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에 몇 개의 키워드를 발행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약속한 키워드 중에 어떤 키워드들이 실제로 고객한테 보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위 노출이라는 게 뭐냐면 네이버에 내가 기획한 키워드,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했던 그 단어를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그 검색 결과에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상위 노출된 글의 조회수가 몇인지 그래프나 사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블로그 조회수 변화예요. 이거는 지난달에 비해 이번 달에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수치적으로 알려주고 가장 인기 있었던 블로그 글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성과 보고 요약입니다. 그냥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의 블로그 마케팅 관리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에 노출이 됐고 몇 명의 사람들이 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다음 달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완하겠다, 또 다음 달의 목표는 뭐다, 이렇게 알려주고 마무리하면 되죠. 왜냐면 보통 이 부업은 한 업체를 되게 오래 맡기 때문에 매달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이제 보고서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5개의 개요를 제가 왜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의뢰인한테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개요에 맞게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PPT의 디자인과 분위기를 책임져줄 테마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 다양한 테마가 나오면서 미리 보기가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테마를 설정한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작성한 개요에 맞게 PPT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의뢰인이 준 자료를 추가하면서 세부적으로 디자인과 내용의 완성도를 높여줄게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표지 페이지예요. 제목과 제목에 대한 간단한 보충 내용, 그리고 작성자와 작성일을 적고 마무리를 해줬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이제 앞에서 구성한 5가지 개요 중에 첫 번째 단계인데요. 첫 번째, 한 달간의 블로그 현황부터 봐볼게요. 이번 달에 기획해서 우리가 활용한 키워드 목록을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줬고요. 블로그 활동 현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프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보시고 PPT 내용 구성에 맞게 그래프들을 선택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추가할 때 우리가 추가 요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개요는 노출 키워드 분석이었어요.
이번 달에 업체와 쓰기로 약속한 키워드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장에는 그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어떤 단어들이 상위 노출이 됐는지 그걸 정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위 노출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에 노출된 사진 그거를 같이 첨부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넣어줬고요. 추가적으로 상위 노출된 글의 조회수의 변화도 그래프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래프의 조회수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PPT 단가를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단가를 더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다음 세 번째 페이지 볼게요. 세 번째는 블로그 조회수 변화예요.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순 방문자가 몇에서 몇으로 변화했는지 이런 수치를 그래프로 알려주고요. 이번 달에 가장 인기 있었던 블로그글이 뭔지 그런 것들을 적어줬습니다. 자, 이제 다 했어요. 네 번째는 요약입니다. 월간 검색량, 월간 노출량, 월간 문의량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보여줬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다음 달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감마 AI가 대략적으로 만들어준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럼 감마 AI가 자동으로 내용에 살을 더 붙여서 길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길게 쓰고 싶다. 그럼 이런 기능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요에 맞게 내용까지 다 완성을 했는데요. 다 만든 다음에 내가 이미 선택한 테마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PPT를 완료하기 전에 수정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모두 다 끝났으면요. 이제 오른쪽 상단에 프레젠테이션 실행을 선택해 주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보내기 선택하고 다운받으면 끝이죠. 이제 거의 PPT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은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다운받은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고요. 완성된 PPT를 열어보면 만들 때랑 달리 폰트가 좀 변경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독성이 좋도록 폰트를 좀 다시 재설정해주시고요. 내용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 번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의뢰인한테 드리고 만약에 뭐 바꾸고 싶다 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수정해주시면 끝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PPT 부업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PPT는 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개요를 잡는 거 그리고 내용을 얼마나 탄탄하게 쓰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감마 AI가 도와주고 또 무엇보다 디자인을 좀 적당히 깔끔하게 꽤 괜찮게 도와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PPT 부업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수익화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핵심은 나한테 PPT 의뢰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일단 카페랑 블로그 이 두 가지 다 활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부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